여러분, 원자재 가격 떨어질 줄을 모릅니다. 국제유가부터 시작을 해서요, 광물값도 곡물값도 지금 떨어질 수가 없는 상태까지 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점점 피폐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커집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물가 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가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권 교체기에 서 있습니다. 지금 자칫 잘못하면요, 정치에 매몰돼서 이 물가 폭등에 대비를 못해 결국 시한폭탄이 터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제유가 보세요. 지난 10년간의 그래프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가 배럴당 81.27달러지만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까 100달러까지도 넘어간다. 심지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120달러까지 넘어간다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느냐? 있었습니다. 2013년 9월 6일 날 서부 텍사스산 중진유가 배럴당 110.59달러를 기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달러를 가는 거는 어쩌면 말입니다,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당연할지도. 날씨는 추워지죠. 게다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에다가 증산을 해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펙은요, 쉽게 말하면 콧방귀도 안 꼈습니다. 정산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유가는요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100달러 120달러 진짜 예측한 대로 간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 유가부터 엄청나게 오르잖아요. 어디 유가만 오릅니까? 유가가 오르면 다 같이 오를 수밖에 없는데요. 천연가스 보세요. 천연가스도 내렸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게 MMBTU가 단위입니다. MMBTU당 5.52달러입니다. 지금 여러분, MMBTU당 5.52달러 지금 한번 보세요. 지난 10년 동안의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죠.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죠. 지난 10월 8일 날에는요, MMBTU당 6.31달러로 쉽게 말하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가더라도 5.52달러인데 지난 2020년인가요? 2020년 6월 26일 날 1.48달러에 비하면 지금 몇 배가 올랐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4배 반 이상 올랐잖아요. 4배 5배 오른다는 건 폭등이라는 뜻이에요. 게다가 겨울이 다가오니까 더 많이 올라간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전망이 그만큼 많이 올라가는 대로 나오고 있어요. 천연가스가 올라가니까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쓰는 LPG 가격 폭등입니다. 폭등. 2020년 11월보다가 지금 40%가 넘게 폭등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킬로그램당 부탄 같은 경우는요 1702.96원이고요 프로판 같은 경우도 1311.36원입니다. LPG 가격이 완전히 폭등하고 있어요. 완전히. LPG 가격이 폭등한다는 건 여러분, 이제요 식당 하는 사람이든 누구든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는 가격이 다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돼요.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는요. 석탄 가격도 폭등했잖아요. LPG 가격까지 이렇게 폭등하면 여러분, 에너지가 필요한 곳이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당장 우리하고 가까이 있는 거 보자고요. 자동차 기름값.
예, LPG 가스값, 예, 뭐 이것뿐입니까? 어디 난방값은 어떻게 될까요? 난방값. 지금이야 한국가스공사에 어떤 가격 올리는 걸 누르고 있지만 이거 결국은 폭발하거든요. 용수철 효과라고 있습니다. 공공요금은 계속 누른다고 이게 눌러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회사의 경영 상태가 최악이 되면 올려야 되거든요. 그때는 뻥 튀어오르는 용수철 효과가 있을 정도로 예, 물가가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공장의 기계는 또 뭐가 돌립니까? 에너지가 돌립니다. 그러면 공장 전반까지 영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기업의 피해, 가게의 피해 이게 완전히 온다는 거예요. 에너지 대란, 에너지 쇼크가 가게와 기업을 완전히 싹 삼켜버린다 이런 이야기까지가 되는 거예요. 너무 심한 표현인가요? 아닙니다. 에너지 쇼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에너지가 필요한 곳 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입 물가를 보세요. 수입 물가. 우리가 수입 물가를 보고 있으면 여러분 결국 예, 에너지 가격이라는 게 대부분 수입품이잖아요. 수입품. 다 수입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거는 천연가스 조금 예, 뭐 이 정도 난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다 수입이에요. 천연가스도 조금이지 대부분 수입합니다. 예. 그러면 수입 물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 예, 우리가 얼마나 물가 폭탄을 맞을 수 있을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수입 물가는 26.8%가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9월 달만. 10월 달은 더 올라갈 수가 있어요. 10월 달은. 10월 달까지 더 올라가면 여러분 이 수입 물가는 그 어느 때보다 폭등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그래프도 2008년부터 만들어진 그래프거든요. 2008년에 금융위기가 있을 때 수입 물가가 완전히 폭등한 적이 있어요. 이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 원달러 환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을 때죠. 지금 그렇게 모양새를 가져가고 있어요. 지금이. 그럼 수입 물가는 26.8%라는 건 여러분 위기라는 거, 위기. 예, 위기에 와 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계속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수입 물가가 올라가니까 생산자 물가도 장난 아니게 올라갑니다. 생산자 물가도.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다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축사에도 말입니다. 전기를 켜야 돼요. 축사에도 말입니다. 사료를 덜어야 돼요. 사료는 곡물값이 오르면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축사에도 말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라간 거 인건비를 적용해서 줘야 돼요. 그러니 생산자 물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계란값 올라가고 닭고기값 올라가고 돼지고기값 올라가고 소고기값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러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는 거는 생산자 물가에 바로바로 반영은 되지 않지만 천천히라도 계속 반영은 돼 갑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수입 물가는 뭐 미리 바로 들어와서 그게 빵으로 다 만들어지지는 않잖아요. 이게 미리 들어와서 경매를 거쳐서 예, 대기업으로도 가고 중소기업으로도 가고 또 이게 유통 쪽으로 흘러가서 가게로까지 가니까 시간이 걸려요. 물가가 올라가는 시간이. 생산자 물가에 반영되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걸리더라도 수입 물가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건 결국은 물가들이 앞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생기는 겁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니까 물가들 올라가는 거 보세요. 농산물이 지난달에 9월 달에 좀 떨어졌다고 하지만 축산물은 13.9%나 올라갔죠. 수산물이 0.7%로 떨어졌다고 하지만 석유 제품들은 27.3%가 올라갔습니다. 게다가 가공식품들 곡물 가격이 오르니까 가공식품 가격도 다 올라가겠죠. 점점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요. 공공요금도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안 올리려고 그래도 전기료 올리니까 올라갑니다. 1.1%가 올라갔어요. 여기다가 전세, 월세는 또 어떻고요. 전세, 월세까지 포함하면 진짜 장난 아닙니다. 그만큼요. 각종 물가가 지금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여러분 소비자 물가는요. 예, 10월에 3.2%까지 올라갔어요. 3.2%까지. 가히 물가 폭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활물가로 줄이면 이거 난리 납니다. 생활물가로 줄이면. 생활물가를 한번 줄여볼까요? 소비자 물가는 460개 품목의 어떤 가중치를 두고 계산한 값이라면 생활물가는 확 줄입니다. 확 줄여서 계산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141개까지 줄입니다. 그랬더니 생활물가는 4.6%나 올라갔습니다. 4.6% 폭등이죠. 생활물가는 이미 여러분 초인플레이션 물가입니다. 초인플레이션 물가. 여기다 여러분 집값까지 포함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은 지금 현재 올라가는 걸 보면 2% 가까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6.6%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6.6%까지. 가히 물가 폭탄 맞죠?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국제유가도 광물도 곡물도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이렇게 속도가 빠르면 빠른 것만큼 다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석유화학업계 같은 경우는요. 나프타 가격이 폭등하니까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항공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유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장난 아닙니다.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LPG 가격이 올라가니까 생활 물가도 지금 폭등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요. 지금 현재 그 무엇보다도 문재인 정부는요. 서민 생활 안정에 신경을 써야 돼요. 지금까지도 안 써왔는데 뭐 지금이라고 해서 서민 생활을 위해서 뭘 쓰겠느냐. 여러분 지금 만약에 권력에 취해서 정권을 재창출하려고 자꾸 다른 시도를 하잖아요. 저는 경제 무너진다고 봐요. 경제 무너진다고 봐요. 자칫 경제가 무너질 때 여러분 그 아픔은요. 어느 누구도 감당이 안 됩니다. 이게 경제라는 게 하나의 요소 갖고 무너질 때는 그 하나의 요소를 해결하면 돼요. 우리가 IMF 외환위기 때는 그랬잖아요. 외환이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외환을 빌려와서 우리가 쓸 수 있었으니까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다시 오는 위기가 내부로부터의 위기, 그것도 퍼펙트 스톰이라고 해서 크고 작은 위기가 한꺼번에 몰려서 우리 자체적인 위기가 발생됐을 때는 저는 감당하지 못할 그런 위기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정부가 경제를 안정시키려고 하는 노력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심각합니다. 정치에 매몰돼서 제발 우리 서민들, 우리 국민들을 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정치에 매몰돼서 만약에 국민을 또 버린다면요. 국민은 어마어마한 심판의 각을 내릴 겁니다.